네,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1부 시간입니다. 이번 1부에는 바로 이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범아! 황인범 선수를 좀 소개할 텐데요. 그 전에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원투펀치를 후원해 주시는 인터넷 전문 기업 백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네, 백메가 브랜드를 만나봤고요. 정말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브랜드를 소개했고 이제는 저희가 잘하는 이 선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황인범 선수인데 제가 중계할 때도 정말 놀라지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오고 나서 확실히 팀이 달라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24-25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페어노트 영입생 황인범이 아닌가. 이대로 가면은 그 페어노트 최고의 영입생을 넘어서 페어노트 이번 시즌 올해의 선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그런 거 보면 황인범 선수는 어느 팀 가도 잘해요. 올림피아코스 가자마자도 구단 올해의 선수 선정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리그 올해의 선수 2위 기록했고, 그게 우승 못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치베스타 가자마자 세르비아 리그 올해의 선수, 구단 올해의 선수. 그리고 이제 페예노르트 가자마자 현재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심지어 완전 리더 같더라고요. 황인범이 골 들어가면 황인범이 선수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모아요. 예. 그리고 패스할 때도 가리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범이 오기 전에 페예노르트 초반은 어땠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앞두고 슬롯 감독이 리버풀로 떠나고, 그리고 또 이제 핵심 선수들이 떠난 게 컸었죠. 예를 들어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퍼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했고, 또 이제 그 측면 공격수 에이스 돌격대장 역할을 맡았던 민테 같은 경우도 브라이튼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프리스크 감독 밑에서 특히 이제 중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첫 4경기에서 1승 3무. 그렇다고 해서 일정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개막전 상대였던 빌렘2 상대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로테르담 연고지 더비 라이벌인 스파르타 로테르담 상대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흐로닝원한테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팀들이 우리가 보면은 네덜란드 리그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팀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나마 흐로닝원이 로벤의 친정팀으로 조금 알려진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흐로닝원도 자주 이제 강등되고 하던 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쉬운 일정 속에서도 1승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던 거였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오고 나서 이게 그가 흐로닝원전 같은 경우는 비자가 해결되지 못해서 출전하지 못했던 거였고요. 이제 레버쿠젠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자마자 처음부터 선발 출전해가지고 90분 풀타임을 뛰었죠. 물론 그 경기는 0대4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이후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승, 그리고 또 이제 LADBG에서도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6승 1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그 모든 경기에서 다 지금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고, A매치 있었던 이제 2경기, 한 경기만 이제 거의 89분 정도만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풀타임 소화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위트레트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약간 힘들어한 모습이 있었는데, 왜 프리스키 감독이 이 선수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지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세세한 기록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A매치 휴식기 끝나고 나서는 아시아까지 갔다 온 선수들을 그러니까요. 선발에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센터백이라던가 아니면 절대 뺄 수 없는 선수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 선발에선 제외하는데, 황인범 선수는 사실 이적하자마자 바로 갔다 오고 이랬는데 10월 A매치 이후에도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죠. 맞습니다. 레버쿠젠전 0대4 대패는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경기가 이제 황인범 선수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선발 출전했던 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제루키, 팀버, 그리고 황인범이 중원을 구축할 걸로 보였고, 황인범이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이건 네덜란드 매체들에서도 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루키가 시즌 초반부터도 미스가 많았었거든요. 안 좋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레버쿠젠하고의 경기에서도 페예노르트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비리치한테 실점을 했는데요. 그 실점이 바로 제루키의 미스에서 나왔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제루키입니다. 그 제루키가 레버쿠젠 수비형 미드필더인 안드리한테 가로채기를 당했고, 그 패스를 받은 비르츠가 그대로 드리블로 치고 가서 골을 넣은 거였죠. 가장
미스가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빠르게 흔들렸던 레버쿠젠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프리스크 감독이 아예 황인범 선수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씁니다. 지금 보니까 한 6번로 그 자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팀버하고 페노트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유망주인 밀란보가 이제 중원을 셋이서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페노트의 경기력이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예. 황인범 선수의 LADBG의 데뷔전이었던 NAC 브레다하고의 경기에서 일단 히트맵 보면은 다 빨개요. 중원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볼터치 88회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조금 호흡이 맞지 않아서 패스 성공률은 평소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82%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다가 준수한 거죠. 키패스도 3회를 기록했고요. 슈팅도 4회를 무려 가져간 건데요. 일단 뭐 경기 시작 4분 만에 황인범 선수가 패스 찔러준 거를 이제 오스만이 드리블로 가다가 컵백 준 거를 밀란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상대 수비한테 차단이 된 거였고요. 네. 황인범 선수가 기점 패스를 한 거죠. 7분경에는 황인범 선수가 이 모든 공격 시퀀스 과정에서 좌, 중, 우를 가리지 않고 3번이나 관여를 한 끝에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팀버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예.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 거죠. 안 끼는 데가 없어요. 49분경에는 황인범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패스를 준 거를 우에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 맞고 나왔죠. 맞습니다. 그냥 사실 데뷔전부터 도움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황인범 선수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슈팅은 대부분 박스 바깥에서 이루어졌지만은 키패스를 기록한 지점들이 다 날카로운 편이었죠. 그리고 팀의 코너킥까지 맡으면서 코너킥에서도 한번 이제 키패스를 기록을 했던 거였습니다. 가자마자 뭐 후방 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전단 세트피스 키커로도 좀 관여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확실히 좀 이 팀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 수비적으로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 건데요. 먼저 가장 왼쪽이 이제 그 태클 맵인 건데 황인범 선수가 3번의 태클을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을 시켰고요. 가로채기도 2회인데 하나는 약간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도 대부분 박스 안에서 2개, 박스 바깥 2개도 거의 박스 근접한 지역에서 클리어링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리커버리가 무려 12회. 아, 이게 백미네요. 그렇죠. 와. 예, 그러니까 중원의 진공청소기, 청소부죠, 청소부. 예, 청소부 역할을 한 거죠. 네. 이런 리커버리 12회를 보여주니까 감독 입장에서 정말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더욱더 신뢰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황인범 선수가 LADBG의 데뷔전부터 LADBG의 2주의 팀에 선정이 된 겁니다. 네. 프리스크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황인범이 뛰는 포지션에는 축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경우 수비적으로 뛰면서 경합에서 이길 수 있는 체력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뛰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공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피를로가 대표적인 예시다. 황인범은 8번과 10번 미드필더는 물론 6번에서도 뛸 수 있다. 요즘은 그냥 밑에서부터 빌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인범은 수비도 할 수 있으면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언론들이 또 이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피를로 얘기가 나왔고 또 팬들도 우리 인범이가 피를로와 흡사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좀 이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진 NEC 네이밍원하고의 경기에서도 황인범 선수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그 골 과정에서 황인범 선수가 코너킥 올린 게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 수비가 간신히 이제 헤더로 클리어링한 거를 뒤에 받치고 있었던 무사가 받아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거를 이제 그 로톰바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이 경기 그러면서 그 패할 뻔했는데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황인범 선수가 레버쿠젠전 그리고 또 이제 LADBG에 딱 2경기만 뛰고도 페노트 구단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네.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저기 보면은 댓글들 봐도 정말 그가 팀의 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는 거죠. 이어진 챔피언스리그, 사실 페이노트가 챔피언스리그 대진이 정말 안 좋게 쌓였어요. 진짜 어려워요. 예, 첫 경기부터도 분데스리가 챔피언이었던 레버쿠젠이었고 그 다음 경기가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지로나였는데요. 네. 이 경기에서 페노트가 전반적으로 밀리긴 했어요. 뭐 슈팅 숫자도 7대 14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유효 슈팅도 2대 7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점유율도 34대 66. 많이 밀렸죠. 예. 하지만은 3대 2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쏠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페노트의 첫 슈팅이 나왔던 게 황인범 선수의 전환 패스에서 나왔거든요. 수비 진영에서 황인범 선수가 대각선 환상적인 전환 패스를 넘겨줬고 이걸 이제 받은 부에노가 뒤로 내준 거를 한츠코가 그대로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파이상이 다시 중앙으로 돌린 거를 밀란보가 이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넘어갔던 거였고요. 예. 80분경에도 황인범 선수가 크로스 올린 거를 로톰바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결국 그 페노트가 지로나 상대로도 3대 2로 승리를 거둔 가운데 사실 페노트는 이제부터 죽음의 일정이었어요. 네. 스벤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고에드 이글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위트레흐트가 이번 시즌 돌풍의 팀, 예. 2위에 올라 있는 팀이고 그 이제 아약스 그리고 또 이제 알크마르 알크마르. 이 두 팀은 에레디비지의 강호들인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옵타에서 상대 팀들의 평균 오. 레이팅을 올린 건데 이런 기록도 나오는군요. 예, 페노트가 가장 힘든 대진을 받았다. 10월에 이렇게 올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페노트가 이 죽음의 일정들을 다 승리로 장식을 한 거죠. 엄청납니다 지금. 네. 일단 뭐 트벤테하고의 경기에서 경기 내용은 조금 밀리긴 했어요. 물론 뭐 슈팅은 페노트가 8대 7로 하나가 더 많긴 했지만은 기대 득점은 스벤테가 이제 0.82골 대 0.61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점유율에서도 스벤테가 56대 44로 앞서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2대1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먼저 이 경기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첫 슈팅을 가져갔었는데요. 각도가 없는 곳이었음에도 기습적인 프리킥을 시도를 한 건데 이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었죠. 네. 28분경에 우에다의 골에 있어서도 황인범 선수가 이제 패스를 내준 거를 이제 그 부에노가 크로스로 올렸고 이거를 이제 우에다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기점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43분경에는 상대의 걷어내는 패스를 가로채서는 이거 각도 정말 없었거든요. 예. 여러 명이 앞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진짜 잘 잡고 잘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데뷔골을 장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황인범 선수는 해당 주 2주의 팀에 선정된 걸 넘어서 2주의 선수에까지 올랐습니다. 저게 네. 별표가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슈펠러 판데베크 저게 그 2주의 팀이란 얘기, 2주의 선수란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명 가운데 최고의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어진 고에드 이글스하고의 경기에서도 황인범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고에드 이글스보다는 페노트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다 보니까 경기력 지표에서도 크게 앞서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황인범 선수는 패스 성공률 90% 돌아왔네요. 네, 서서히 이제 패스 성공률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키 패스를 무려 5회. 오. 그리고 슈팅도 3회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제 빅찬스 메이킹까지 기록을 한 건데요. 먼저 그 황인범 선수가 8분경에는 한츠코가 이제 전진 패스 준 거를 파이상이 이제 반대편 측면으로 보냈고 여기서 이제 오스만이 컷백을 준 거를 황인범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었고요. 네. 31분경엔 황인범 선수가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또 살짝 넘어갔었고요. 이것도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네. 슈팅이었죠. 아까웠죠. 5분경에는 황인범 선수가 이것도 진짜 환상적인 대각선 패스를 그러니까요. 넘겨준 거를 이걸 이제 그 부에노가 땅볼 코스를 보내줬고 파이상이 이거 슈팅 가져간 거였는데 네, 약간 네, 네. 빗 맞으면서 벗어날 뻔한 거를 오스만이 잡아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역금으를 맞추는 장면이었죠. 이런 선수들 동료들의 슈팅 과정 속에는 황인범 선수가 좀 표본 높게 확률적으로 많이 껴 있습니다. 네. 47분경에는 황인범 선수의 코너킥을
트라우너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제 수비벽에 맞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46분경에는 황인범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스로인을 받고 2대1 패스 주고받다가 중앙으로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밀란보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넘어갔었고요. 네. 또 이제 그 49분경에는 황인범 선수가 또 이제 그 오스만에게 패스를 주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 밀란보가 백패스를 황인범 선수한테 연결해 준 거를 황인범 선수가 이제 이타적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걸 팀버가 중거리 슈팅 가져갔으나 이것도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었고요. 그렇습니다. 시종이가 좀 공격적이었던 고에드 이글스전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68분경에는 오스만이 이제 전진 패스 주걸 밀란보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크로스 올린 거 수비가 이제 걷어내려는 거를 황인범 선수가 받아내서는 그대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네. 이거 스말이 골대 가까운 구역에서 그렇죠.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조금은 각도가 없다 보니까 네. 역금으를 맞고 말았고요. 80분경에는 황인범 선수가 우에다의 이제 컷백 패스를 받아서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이제 수비벽에 맞고 말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페예노르트가 74분경에 밀란보를 빼고 제루키를 넣으면서 제루키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메짤라로 올라갔거든요. 네. 원래 그 페예노르트가 영입했을 때 쓰려던 위치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게 된 건데요. 그렇죠. 이때는 또 이제 황인범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을 보여줍니다. 예. 바로 그러면서 그 데뷔 도움을 올린 건데요. 황인범 선수가 기점이자 도움까지 기록을 한 건데 황인범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오스만이 뒤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제루키가 패스 살짝 내준 거를 교체 투입된 이바누세츠가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수비 뒷공간 파고들어서 그대로 이제 땅볼 크로스 연결해 준 거를 교체 투입대에 들어온 공격수인 카란사가 그대로 이제 결따라서 골을 밀어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벤피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이 경기 정말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당연하죠. 벤피카 원정이니까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경기에서 페예노르트가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기록적으로 사실 좀 대등했고요.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황인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주도한 거는 벤피카였어요. 네. 뭐 점유율도 63대 37로 크게 앞섰거든요. 하지만은 황인범 선수가 효과적인 패스들을 후방에서부터 공급해 주면서 특히 91%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롱패스도 4회 시도에서 3회를 성공했고 드리블도 1회를 성공시켰고 슈팅도 2회를 기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이제 버티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라운드볼 6회 경합에서 4회를 성공시켰고 네. 클리어링 2회, 태클 2회 그리고 또 이제 가로채기 1회를 기록한 건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좀 수비에서도 이제 빛났던 벤피카 원정길이었습니다. 페예노르트가 우에다의 선제골로 앞선 가운데 황인범 선수가 33분경에 오타멘디한테 이제 압박을 가가지고 네. 베테랑 센터백인 그렇죠. 오타멘디로부터 이제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다음에 뒤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팀버가 파이상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다음에 전진 패스 준 거를 밀란보가 받아서 골을 넣은 거.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득점에 있어서 시작점 역할을 했다. 이 가로채기 아니었으면은 이 공격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골이 결승골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페예노르트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위에 올라있는 위트레흐트를 상대하게 되는데 위트레흐트가 이 경기 이전까지는 무패였어요. 네, 8경기 무패고 6연승이었습니다. 7승 1무 무패였죠. 네. 그것도 PSV가 10전 전승이어서 너무 놀라워서 그렇지. 약간 다른 팀? 위트레흐트도 PSV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이 경기 황인범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페예노르트가 완승을 거뒀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위트레흐트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왔어요. 그것도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하지만은 황인범 선수가 그런 압박들을 잘 풀어 나오면서 연결고리 역할도 잘해줬고 거기다가 수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그런 공세들을 슈팅 4번으로 끊어낸 것도 황인범 선수가 앞에서부터 잘 끊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단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패스 성공률 83%, 그리고 키패스 1회, 슈팅도 한번 가져간 게 그게 유효 슈팅이었고, 그리고 이제 드리블도 3회 시도에서 2회. 이게 그러니까 뭐 탈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 압박에서 그라운드볼 경합에서 11회 중에 7회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특히 이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 경기에선 보여줬다라고 했잖아요. 태클을 무려 5회를 시도했어요.
리그에서 4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예. 이게 이번 시즌 황인범 선수가 기록한 가장 많은 태클 시도와 태클 성공이었죠. 거기다가 가로채기도 2회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도 1회를 기록했고 리커버리도 9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날은 실제로 위티르티가 조금 시작부터 앞쪽에서 움직이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 이제 뭐 한치코나 그리고 황인범 그리고 팀버 같은 선수들이 좀 수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잘 버텨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페노르티가 점유율을 주도권 찾아가더라고요. 예, 황인범 선수 이전과 이후에 페노트의 성적을 좀 종합해서 이제 보자면요. 황인범 선수 출전 이전까지 페노트는 1승 3무, 승점 6점에 9득점 5실점 경기당 승점이 1.5골이었고요 경기당 득점은 2.3골이었고요 경기당 실점은 1.3골이었거든요 하지만 황인범 선수가 출전하고 나서 LADBG에서 4승 1무 무패 완전히 이게 바뀌었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승점 13점 그리고 12득점 3실점으로 경기당 승점 2.6점 오. 1점 이상 올라간 거고요 경기당 득점은 2.4골로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지만은 실점이 0.6골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황인범 선수 출전 이전에 만났던 팀들과 출전 이후에 만났던 팀을 고려했을 때는 저 올라간 승점과 떨어진 실점은 더 대단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득점도 더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페노트의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놓고 보더라도 2승 1패 승점 6점에 6득점 7실점 근데 저게 레버쿠젠전 4실점이 컸죠. 예. 그거 제외하면은 6득점 2실점인 거고요. 경기당 승점은 2점에 경기당 득점 2골. 확실히 힘든 팀들 상대로도 경기당 2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황인범 선수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페노트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은 후방 플레이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승을 거뒀던 상대 지로나 그리고 벤피카라는 팀의 체급을 생각해 본다면은 라리가에서 훌륭했던 팀 그리고 벤피카는 최근에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조별리그는 통과했던 팀이었으니까 그런 팀들에게 페노르티가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실제로 그 벤피카전 끝나고 나서 황인범 선수도 이 승리 그리고 승점 6점이 우리에게는 좀 위로 토너먼트로 진출할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페노트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페노트가 아까 그 죽음의 5연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까지 하면 죽음의 7연전이었는데 그 7연전 중에 5연전을 이제 승리로 장식을 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페노트는 주중에 아약스와 예. 데클라시케르 중요한 더비죠. 클래식 더비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게 그거가 사실 그 LADBG의 명문하면은 아약스, PSV, 페이노트고 아약스랑 PSV가 페이노트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라이벌리는 아약스와 페이노트가 더 강한데요. 그 이유는 PSV 같은 경우는 에이토벤이 거기가 필립스 공장지대거든요. 도시가 소도시다 보니까 라이벌리는 도시가 커야지 네. 약간 좀 도시 간의 그건 자존심 싸움도 있는 거거든요. 로테르담. 그렇죠. 예.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이 네덜란드에서 양대 큰 도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구단이 데클라시케르로 불리는 건데요. 이 경기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알크마르하고 또 이제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경기 다 홈 경기라는 건 페이노트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근데 뭐 최근 기세 그리고 또 이제 레드불 잘츠부르크가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영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점 고려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LADBG에서는 여기까지가 죽음의 일정이니까 그 다음엔 뭐 알메러 시티, 뭐 헤이렌베인, 시타르트, 발베이크, 헤라클레스 뭐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니까 에인토본 만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시즌 LADBG에서 에인토본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페노르티가 지금 말씀해주신 이 아약스, 알크마르 그리고 알메러 시티 상대로 좀 어떠한 성적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승점을 조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약스 경기가 이 데클라시케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위티르티가 그 라운드에 아예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페이노르트가 상황에 따라서 2위까지 한 번에 추격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뭐 라이벌리뿐만 아니라 승점상으로도 좀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아약스 그리고 알크마르 남아있는 10월 막판 11월 초반 이번 주죠. 이 주간에 페이노르트 리그 경기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고품격 또 김현민 기자님의
최고의 정보와 함께 또 황인범 선수의 활약상도 좀 살펴봤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얼만큼 더 이제 남을 시즌 잘할 것 같으세요? 황인범 선수가 사실 그동안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 선수는 그냥 뭐든 맡기면 잘한다. 그냥 이런 다재다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맘 편하게 활약상들을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미 이적하자마자 네덜란드 리그 적응 끝났고 뭐 데뷔골, 데뷔도움 다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황희범 선수니까요. 또 원투펀치 TMF와 함께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